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월 매출이 5억이었는데 이게 0원이 됐습니다.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악플이 몇 개 달렸는지 세봤더니 한 4만 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더 재밌는 일은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제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그분들한테 쫓아가서도 막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언팔을 한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언팔을 하니까 제가 왜 저 새끼는 왜 언팔을 하고 또 그래, 주원규가 언팔을 했다고 그거를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쟤는 언팔을 하지? 그럼 상황을 모르니까 또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사실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배상금 광고 같은 거 찍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환불금, 제가 강의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게 한 10억이 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불이 쏟아지고, 수억 원의 매출이 그냥 하루아침에 빵원이 됐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들어왔었냐면 세무조사 들어와가지고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나가는 직원들도 발생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계약들이 전부 해지가 되고 뭐 광고 계약 해지되는 것부터 해서 출연 해지, 그러니까 이제 나갈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건물이 4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2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준비한 거죠.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고, 와이프한테는 우리 이사 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동네에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방송국에서는 기자들이 연락이 오죠. 오늘 뉴스에서 다룰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변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이걸 돌려 세웠습니다. 지금 업로드하고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세웠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를 믿자, 이거였습니다. 네,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에서 제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부 연락을 얼마 동안 안 했냐면 60일 동안 외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까 친구들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오고 아니면 지인들이 연락이 와도 제가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반응이 딱 2가지예요.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너 왜 콜백 안 하냐? 똑같아. 너 왜 회신이 없냐? 근데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왜 연락 안 해? 이게 있고, 2번째 B타입은 요즘 무슨 일 있냐? 이런 타입이 있어요. 똑같이 연락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이 정리되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가벼워지고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현실화되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뭐였냐면 저한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나의 성공이 본인 덕분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사실은 너가 잘해서 잘한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뭘 얻었냐면은 어떤 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평가로 나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절대평가로 사는 거야. 나는 내가 믿어.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나야. 이거를 그냥 버린 거예요. 왜? 아무도 인정 안 하니까.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난 죽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훈련이 그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정하지도 않고요. 무의미한 인맥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뛰어난 인맥도 정리를 했어요. 왜? 그것에 내가 드리는 공 대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켓 연료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고급 연료죠. 진짜 비쌀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경운기 같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가 이 연료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나는 오히려 지금 디젤 필요해. 디젤. 아니면 내가 지금 자전거 같은 사람이야. 내 다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
예, 내가 먼저 로켓이 돼야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이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냥 그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지, 실제로는 관계를 어거지로 유지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응원 있잖아요. 뭐 힘내세요. 이게 나한테 사실상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건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욕설도 나한테 피해를 못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의례적으로 하는 응원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돼요? 너 요즘 힘들지? 기운내.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돼. 누군가는 이거에 뭐 힘을 얻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딱 알게 됐어. 예, 그냥 막 쓰는 악플이나 이런 것들도 나한테 피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진. 직진. 목표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우회하고 싶어요.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고 살살살살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고 싶어요. 시간을 들이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모든 수가 다 막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상황이고 나발이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약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책이 슈퍼노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 모든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 안 그런데 그 정도로 자기가 약해지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직진하지 않고 모든 목표를 뒤로 미루고 우회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 알게 됐죠. 포기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포기가 너무 쉬워. 수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던지는 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놓는 것, 그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사표 던지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 다 박수 치잖아. 와, 너 진짜 멋있어. 근데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멋지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냥 잡는 것, 이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큰 목표를 맞서기 무서운 마음이 들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단순 업무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거지로 그냥 직진해야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집중력을 빼앗기고 자꾸 다른 생각 들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지금 중요한 거 외면하고 싶고 우리 직원들이랑 가서 지금 회사의 급여나 어떤 매출처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뒷목 잡고 나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억지로 원래의 경로로 나를 돌려 세우는 거죠.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직선 거놓고 내가 벗어나면 글로 그냥 어거지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까 복구가 되더라고요. 방 청소하고 뭐 이런 거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제가 어떤 핑계까지 드냐면 나 지금 안 씻었으니까 회의 안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씻는 것보다 사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 우리 걸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냥 계속 그런 걸로 미루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안 씻었어, 그 다음에 뭐 옷을 안 다렸어, 아니면 뭐야 뭐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있어.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 근데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 상태가 되니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 같은 이상한 상태에 저였던 그런 상태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거지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을 하기로 마음먹으면요 미치도록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미치도록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가 성장할 때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편안한 구간에서 계속
살면 좋죠. 근데 그걸로는 성장이 미안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땀 좀 날려 그러면 그만둬.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될까요? 조금 스트레스 받을 만 하면 그만해. 그렇게 해서 성과 나올까요? 하기 싫을 때가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 그게 막 쭉쭉쭉 나오고 있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유명한 바디빌더 분이랑 제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근육 같은 걸 과하게 쓰면은 엄청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냐 봤더니 맛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술이었습니다. 엉규씨, 고통은 일시적이지만요 성과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멀티태스킹입니다. 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뇌과학 이런 책들 많이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이거 하지 말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2배 만드는 거였어. 그럼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업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화된, 습관화, 단순화, 패턴화, 반복적 이런 업무가 있어요. 업무 A, 업무 B가 있어요. 고민, 창의, 익숙치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업무 A 타입을 하는 것을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A. 업무 B를 시스템 B가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1 더하기 1 하면 나오는 거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오디오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운전 같은 거. 그게 바로 업무 A예요. 업무와 A와 B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단기간에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A,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멀티태스킹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게임 중독에 혹시 빠져본 적 있으세요? 게임 중독에 걸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쉬는 시간에도 아이템 1티어부터 정리하잖아. 친구랑 떠들 때도 뭐 해요? 이번 패치가 어떤지 얘기하잖아요. 쉬면서도 학습하고 쉬면서도 퀄리티 올라가게. 출근길은 내가 어차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버스 움직이잖아요. 출근길에 독서하기. 이거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이지.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듣기. 이거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이야. 버려지는 시간을 멀티태스킹 해야 돼요. 네. 쉬는 시간에 자동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깍두기 만들어. 깍두기가 뭐예요? 깍두기 업무를 만들어. 뭐냐면 우리가 하루가 막 이렇게 하루에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2, 3분 비는 거 있어. 그럼 이때 뭐 넣냐? 깍두기 업무, 원픽셀짜리 업무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빡 채워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원픽셀짜리 업무는 뭐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거야. 중요도는 낮은데 필요도는 있는 거. 예를 들면 저희는 시장 조사를 해요. 시장 조사. 어떤 비디오가 히트하는지 뷰트랩으로 보던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보던지 이렇게 해서 뭐 그거를 우리 팀끼리 공유를 하는 걸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를 깍두기 업무로 넣어놓으면 내가 출퇴근할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잠깐 빌 때 어차피 유튜브 볼 거 시장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 깍두기 업무들을 사이사이에 넣으면은 성장 속도가 빵 올라간다는 거죠. 깍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비디오 이런 거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르를 하니까. 근데 사람은 뭘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원숭이 중에 한 종류랑 인간이랑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이거래요. 거울 뉴런이에요. 거울 뉴런. 이 거울 뉴런이라는 걸 누가 발견했냐면 이탈리아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 그래요. 자코모 라촐라티. 근데 원숭이 중에 아까 원숭이 중에 제가 한 종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찾아보니까 마카크라는 한 종류만 이걸 갖고 있고 인간도 이걸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마카크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메롱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 원숭이도 이걸 메롱을 따라해. 왜? 이런 거울 뉴런이 행동 영역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깍두기 시간 있잖아요. 깍두기 시간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가 내 생각과 행동을 더 부스트업 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꺾어버리는지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한 3가지 다시 정리해보면요. 네, 첫 번째,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였죠? 직진. 세 번째, 멀티태스킹. 이 3가지가 제가 마음속에 만들었던 원칙이고 저를 빠르게 돌려 세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그 단기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면 성장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